자세가 안 나오는 그런 경향들의 어떤 특징들이 이제 너무 작은 것만 보다가 큰 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출을 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잘 안 해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방지하려면은 이게 먼저 전체적인 어떤 덩어리 보는 눈. 그래서 일단 다 밝아. 그냥 빛이 없어. 그렇더라도 그 속에 밝은 톤과 중간 톤과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 톤을 임의로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을 슬며시 뜨고 이렇게 그 임의로 그냥 그 중간 톤과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의 느낌을 임의로라도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양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질감만 갖고 표현하다 보면은 뭐 하다못해 머리카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카락만 뭐 수천 개 막 그리면 뭐래요. 빛이 없는데 덩어리가 없는데.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덩어리에 대한 밝은 톤과 중간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에 대한 느낌을 어느 정도 내주고 머리카락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흐름 뭐 이런 것만 약간만 잡아줘도 머리카락의 느낌이 더 자연스럽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 거라든가 뭐 하다못해 엄청나게 복잡한 뭐 꽃, 뭐 안개꽃이라든가 이런 걸 그린다고 한다면 안개꽃 하나만 해도 막 꽃 잎이 수십 개인데 조금 하고 그거 근데 다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덩어리로 양감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안개꽃의 어떤 밝은 느낌에서 중간 느낌, 어두운 느낌 요거를 이제 포착해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의 어떤 기초에서 그런 거를 느껴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깨우쳐서. 왜 이제 생략이 아니라 큰 톤을 연출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중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정도의 어떤 느낌은 어떠할까? 반사 속도 매한가지예요. 반사 속도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톤만 만들어 놓고 마는 게 아니라 반사 속에서도 이렇게 어떤 질감적인 깨진 자리라든가 모래 그 이런 자리라든가 그런 것도 인간이 좀 만들어 줄 수는 있어야 돼요. 반사 속에서 이 들어가는 공간은 또 비슷해요. 어떤 그 거리감이랄까 그런 거는 그런 걸 느끼면서 뭐 사실은 이거 뭐가 뭔지도 그냥 허하네 그냥 이렇게 뭐 또 약간 빵꾸 좀 있고 좀 모래자국 좀 있고 뭐 막 이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선명하게 한다 치고 중간 뒤는 이제 좀 뭐가 좀 선명하게 보이더라도 좀 약간씩만 좀 덜 그리는 느낌으로 살살살 이렇게 좀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는 그냥 톤만 약간 톤만 조금 얹어준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또 그리면서 또 그게 아니라 또 좀 그 뭐야 질문사항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아직은 네. 아직 그 생기초라서 그 다 쉬워서 지금 말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감에 대한 느낌만 확실하게 연출이 되면 그 외의 것은 뭐 이렇게 약간의 질감적인 느낌 뭐 조금만 더 연출만 한다면 이벤트 한 번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이글 연필이나 화방 네트로 삼행시 지어주시면 사비 연필 한 다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댓글로 삼행시 지어서 달아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 직류면체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치약통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거기에는 이제 글씨 같은 거가 써 있으니까 글씨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공간 속에서 이제 쓰느냐 위치에 맞게끔 글씨라든가 뭐 어떤 로고라든가 그런 거. 근데 그것도 결국 이렇게 양감에 대한 확신이 이제 있게 표현을 해 줘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고든 글씨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어두운 톤, 여기가 어두운 톤이 시작하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꺾이니까 그 자리가 이제 어두운 톤 1번에서 한 2번급, 3번급이지만 또 2.5번, 뭐 1.5번 이런 식으로 해서 톤이 상상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단계에 대한 느낌을 어느 정도 내는 게 이제 그냥 딱딱 부러지게 내지는 게 아니라 2.5도 있고 1.5도 있고 뭐 이렇게 톤 변화를 한 단계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그 유도리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조금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좀 중간 뒤에 어떤 멀리 있는 이 거리에 대하여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개처럼 싹 풀려간다. 그리고 면은 여기는 좀 짜글짜글한데 그런 느낌들이 이제 슬슬 풀려나간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리듬을 여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주실 수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많으면 이제 또 뭐 다 그려도 되죠. 저 뒤까지 막 그냥. 예. 그게 이제 정밀묘사 쪽으로 할 때 이제 다 그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초상화 쪽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이제 어두움 속이어도 이렇게 좀 깨진 맛을 좀 내주는 그걸 신경을 쓰시면. 선생님, 예. 그 이글 연필이 다른 분들은 예. 톰보보다는 갈리는 느낌이 좀 덜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느낌이 어떠세요? 갈리는 느낌? 네. 내가 보기에는 이 연필의 어떤 갈리는 느낌이라나? 깔리는 느낌이라나? 네네. 그건 제가 보기엔 그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요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연필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밀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힘을 줄 때 또 힘이 나오고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최상급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누구랑 뭐 비교한다는 건 좀 그래요. 네. 비교한다기보다도 자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사용하실 때는 괜찮다는 거죠. 스타일에 맞으시다는 네. 말씀이시죠? 자기가 이제 뭐 어떤 거를 할 때 좀 연필이 미끄러져 갖고 좀 뭐 자기 어떤 분위기를 못 낸다든가 뭐 좀 자세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지만 뭐 의도한 대로 어떤 게 나온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일은 없죠. 얼추 이제 뭐 의도한 느낌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만큼 이제 설명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벽돌을 표현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이 벽돌 자체가 좋아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기본기에 아주 좋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벽돌을 표현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벽돌을 관찰하다 보면 또 이 입체물이라는 게 이제 시선을 제일 먼저 닿는 데서부터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거,
뭔가 강한 힘이 풀려나가는 거. 멀어지면서 이제 풀린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빛이 들어와서 중간에서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로 이제 싹 이렇게 반사가 되고 또 이 그림자에 대한 느낌이 뒤로 가서 어떻게 풀려가는지 은은하게 또 이 복가시로 이제 그림자가 이중으로 이제 싹 퍼져요. 그걸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또 해주기도 하고. 선생님 선이 자유로우시다고 경험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선연습 많이 했어요. 어저께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냥 그것 때문에 더 잘 나오는지도 몰라요. 어저께 하셨어요. 어제 좀 해서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프시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기본기를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걸 또 설선수범해서 수직과 수평을 이게 좀 큰 데다가 좀 했으니까 그게 조금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긴 선 쓸고 긴 선으로 수직 수평을 잘해야지 이제 형태 보는 눈이 수직으로 딱 수평으로 딱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만 볼 수만 있어도 형태 보는 능력이 높아져요.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수직 수평 선 연습 많이 해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의도하는 대로 자유롭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의도한 대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도 있고 대상을 이제 수직 수평으로 형태를 읽으면은 이제 수평으로 이제 어떤 요 자리에 어떤 애들이 같은 애들이 있는지 수직으로 또 어떤 비슷한 애들이 같은 애들이 있는지를 한 방에 딱 볼 수가 있는데 수직 수평을 모르면은 이게 기울어지는 거를 그냥 수직으로 보고 이렇게 위치를 똑같이 해버리면 위치가 틀려져 버리니까 형태가 찌그러져 보이고 막 이러는 거죠. 네. 정확하게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거라든가 뭐 하나 딱 놓고 수직을 딱 읽을 수 있다면 그런 거 되게 그 좀 전시장 같은 데에서 보면 그걸 잘 보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평상시에 이제 그 수직을 잘 읽는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하면 그리드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이렇게 어떤 누드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안 해봐갖고 네. 그냥 한번 딱 그려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수업을 위해서 틈틈이 이제 이렇게 그런 직접 누드 보기는 좀 애매하니까 네. 그런 책자 같은 거라든가 좀 지나가는 사람들을 크로키를 좀 하려고 노력도 하고. 아, 크로키 연습이요? 예. 아. 그래야지 형태를 보는 눈이 빨라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형태는 또 인체도 그렇고 알고 보면 다 규칙이 있어요.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또 좀 더 빠르게 형태를 더 추가할 수가 있고. 아, 그래서 어저께 예. 성복오늘 미술학원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만화반 그 크로키 하는 법 도형으로 이제 이렇게 인체 잡기 네, 그거를 기하도형 저도 잠깐 봤는데 아.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배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만화반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렇게 그런 형식이든 이렇게 한눈에 그려버리던 그런 걸 자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이제 그림에서 좋은 또 역할을 가질 수가 있는. 뭐 이렇게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좀 독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하는 거를 좀 읽고 또 이게 또 혼자서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도록 또 책도 이렇게 마련돼 있으니까 요런 강좌를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하방내에서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아까 또 이젤 또 설명을 해놓어서 이젤 하나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런 도화지 하나 딱 대고 이제 속연습부터 직육면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또 같이 그리고 구도 같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축구공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따라해보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저께도 그 책을 예. 스케치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예. 걔가 뭐였죠? 얘가요. 얘가 어떤 책이냐면, 소묘만 있는 책이죠. 그렇죠. 소묘, A&B, 네. 소묘 스케치북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보면, 아, 기초 소묘 도입부라 그래갖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소묘를 혼자 그냥 가볍게 할 수 있고, 네. 좀,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이 책만 보고 하면은 재미없고, 네. 이렇게 강의를 같이, 이 유익하네요. 강의를 보시면서 하면은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아무리 괜찮은 책이라든가 공부할 때도 네. 누가 같이 해줘야지. 네. 누가 옆에서 또 떠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은 좀 더 그거를 하기가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좀 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샘플을 같이 있고 또 요런 또 스케치북이 또 있고 예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두려워서 아니면 좀 이렇게 아주 시기적으로 아직 뭐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일단 혼자서라도 네. 이렇게 이제 아직 뭐 학원이라든가 뭐 화실 같은 데를 아직 안 댕기는 분들도 한번 미리 한번 이렇게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아마 요 한 권이 될 때까지 한번 다 요 그림마다 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 놓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그 장마다 조금씩 있는 거를 따라해 보시면은 일단 기초적인 소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직육면체 또 육면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런 시멘트 벽돌도 있지만 또 이런 붉은 벽돌도 있고 뭐 다양한 또 뭐 검은색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투시적인 측면 아니면 또 비례적인 측면 그거까지 좀 잘해서 이제 그려보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다음 장 넘어가실 거죠? 예, 그럼 예. 제가 캡처 좀 할 수 예. 있도록 그래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예. 캡처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방송은 언제 나오나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예. 네. 난 지금 요거 지금 딴 거 준비해야 되니까. 방송은 월, 수, 목, 요일 날 3일간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3일간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취미미술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후 타임에는 4시 반부터 6시에 이제 기초 소묘나 기초 미술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원기둥에 관련된 네. 그런 건데 원기둥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발 허벅지 정도, 팔뚝 정도가 거의 뭐 약간 근육 변화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게 단순화된다면 그런 원기둥에 대한 느낌들을 다 갖고 있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좀 이따가 할 이 포카리 스웨트만 해도 이제 그 원기둥의 어떤 변형체인 거죠. 이게 보면 원기둥이지만 또 여기 뭐 주둥아리라든가 뭐 이런데 뭐 글씨라든가 막 근데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원기둥, 구, 육면체, 뭐 아니면 변형체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형들이에요. 모든 사물이 네. 어떤 것도 다 거기에 다 대입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육면체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원기둥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고 원기둥을 해놓고 그거와 또 비슷한 또 캔, 포카리도 있고 무슨 오렌지 주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막 또 아니면 또 약간 변형적인 거지만 요렇게 하면서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것들 이것도 잘 보면 뭐 어디가 빛인지 어디가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인지 사실은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그거를 임의로 빛이 어느 쪽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잘 보면은
밝은 톤에서 중간에서 어두운 느낌에서 반사 그림자까지 살짝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잘 보면. 그걸 읽으라는 얘기죠. 그 뭐 터무니없이 그냥 다 화난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어리 부분이 세면 그거의 반대쪽은 어둡게 돼 있어요. 뭐 반사, 이게 어떤 하얀색이라도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빛을 읽을 수 있는, 여기가 물론 이제 어떤 전면이 밝은 톤에서 양쪽이 중간톤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빛 방향을 연출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양감에 대한 걸 먼저 연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질감적인 어떤 뭐 글씨든 뭐 어떤 상표든 로고든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가 일단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덩어리는 안 보고 자꾸 이렇게 작은 묘사만 글씨만 쓰고 앉았고 뭐 막 이래 버리면은 그림을 이게 이해하기, 양감을 내는 거라든가 톤을 읽는 거 이런 거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톤 공부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원기둥을 한번 빛이 이제 여기 이 사진에는 이제 이쪽 방향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원기둥이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크게 그리겠다. 위아래를 정해요. 그래갖고 뭐 물론 이게 주둥아리가 여기밖에 없지만 여기가 이제 윗면이 이렇게 밖에 없지만 이거를 그래도 한 반 정도를 나눠갖고 비례 잡는 법을 항상 해보는 게 좋아요. 또 반을 또 나눠요. 그러면 또 반 정도쯤이면 이제 요 원기둥의 윗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윗면. 그리고 또 이 옆면은 또 얼만큼이나 될까? 그것도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옆면에 대한 거를 재봐갖고 세워보는 거죠. 이렇게 재갖고 세웠을 때 뭐 중간에서 조금 위,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 한 요쯤 되거든요. 이렇게 옆 넓이가.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점을 해주고 요 중간에서 여기까지니까 요렇게. 그러면 여기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넓이가 이쯤 된다고 치면 그냥 또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윗면에 또 중심을 잡아갖고 양쪽으로 선을 쭉 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중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라운딩을 이렇게 그어주면 요 원통형의 형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그려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지 이제 좌우 동형이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럴 때 수직 수평을 잘 그릴 수 있어야지 안 틀리는 거예요. 수직을 딱 했는데 막 일로 간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이 원통이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직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지 이제 중요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디까지 올 것인지 기울기로 한번 딱 대보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로 요게 이제 이점. 또 저기에서도 왜냐하면 얘도 투시가 걸려갖고 약간 안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소실점이 이제 저 밑으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눈에서 저 안쪽으로. 그래서 이제 요 느낌에서 여기 이렇게 원기둥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밑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이쪽은 사실은 요 보이지 않는 그 점선이 아주 동그래요. 여기가. 그래갖고 여기가 요
요 시작하는 요 라운 돌아가는 데가 엄청 또 이제 여기쯤이니까 요게 반쯤 되니까 한 여기죠 여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먼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되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날씬해지긴 했지만 요런 게 일단 돼야지 이제 양감을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 이렇게 다 지워주고. 그래 놓고 이제 빛이 위에서 때린 거니까 이제 윗면이 이제 밝은 톤인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요 중간면이 조금 밝다가 양쪽으로 이제 밝은 톤, 뒤로 갈수록 밝은 톤 3번급으로 넘어가다가 밝은 톤이었다가 또 중간 톤이었다가 또 어두워서 저 위까지가 어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사 그림자로 이렇게 되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선을 그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례법에 맞춰서 그어주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근거의식 형태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여기서 이제 머리서부터 머리까지가 어두운 톤일 것이며 머리서부터 어디까지가 중간 톤일 것이며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중간 톤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긋는 게 아니라 야만 구분해서 나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 단계별로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여기가 제일 어두운 면 여기를 이제 그 다음 면 또 그 다음 면 또 밑으로 갈수록 또 좀 어둠이 약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옆으로도 또 옆으로 갈수록 또 약해지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반사 이 그림자를 이제 이렇게 연출해 보는. 중간 톤도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중간 톤 2번에서 1번 그 다음에 이제 밝은 톤 3번에서 2번, 1번, 중간 톤 1번 그런 식으로 계속 나눠보는 거. 구분해 주는 거.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묶어주지만 이렇게 뭔가 제일 어두운 톤 3번급, 어두운 톤 2번급, 어두운 톤 1번급, 여기가 또 어두운 톤 2번급, 여기는 또 어두운 톤 1번급. 이렇게 서로 중간 톤 3번급, 여기가 중간 톤 2번급. 왜냐면 이거 반사니까.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어두운 톤 1번급. 보통 어두움이 시작하는 자리가 어두운 톤 1번급이에요. 어두움의 가장 중점 되는 자리는 어두운 톤 3번 자리, 여기. 여기가 이제 1번이 진한 건가요? 아니면 3번이 제일 진한 거. 그러니까 이제 밝은 톤에서도 3번이 제일 진한 거고 1, 2, 3. 1, 2, 3. 중간 톤에서도 1, 2, 3. 1, 2, 3. 3번이 제일 중간 톤 중에 제일 센 게 조금 제일 어두운 톤이 3번 톤인 거고. 네. 또 어두운 톤 중에 제일 어두운 게 이제 어두운 톤 3번급이고. 그거를 아직까지 좀 모르시면은 일단 그거를 헷갈리면 애워놓으세요, 그냥. 애워놓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써먹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두운 톤 2번에서 어두운 톤 1번. 이게 꼭 구분을 안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이렇게 이 화면에서 살살 이렇게 내면 그런 어떤 톤 변화가 풍성하게 나올 수가 있는 느낌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어두운 톤 여기가 3번이면은 2번이잖아요. 옆으로 가면 또 밑으로 나오면 또 어두운 톤 2번. 또 내려가면 어두운 톤 1번. 옆에는 어두운 여기 어두운 톤 2번이니까 옆으로 가니까 어두운 톤 1번.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도 톤이 밝아지고 톤이 바뀌는 거죠. 내려가면서도 또 음. 밝아지고
멀어지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내려가면은 이제 또 중간톤 3번급 정도가 이제 여기서 인간이 나와주는. 그래서 이렇게 저 위서부터 요 아래까지 크게 이제 어둠의 영역이 이렇게 정해지고 중간톤의 영역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예. 이런 걸 이제 뭐 한 직선으로만 긋는 게 아니라 이제 사선도 긋고 수평선도 긋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덩어리 톤을 맞춰가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밝은 톤도 만약에 밝은 톤이 여기 하나 있다 치더라도 여기가 제일 요 한 군데 밝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밝은 톤도 아래로 내려오면 밝은 톤 2번에서 밝은 톤 3번으로. 이 맨 아래쪽은 제일 밝은 게 밝은 톤 3번급인 거예요. 이게.